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주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11시 거의 다 됐죠? 11시 2분입니다. 8월 31일 2023년도 9월로 가기 1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2023년도 이제 거의 절반이 뭡니까? 3분의 2가 갔네요. 또 한 살 먹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덥고 날렸는데 이게 또 시원해지니까 좀 신기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보통 이제 정치 현실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정치가들 중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하는 이제 의원 내각제 국가에 있어서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거, 정치인이 바로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국, 일본,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의원 내각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국민이 직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지 않고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정당의 당수가 자동으로 총리가 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에 있어서 다수당의 당수는 곧 국가 수반이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그만큼 이제 의회에서 다수당이라는 거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제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대통령이 삼권 분립 중에서 대통령, 행정부, 의회, 그리고 이제 법원, 이 삼권 분립이라는 어떤 그런 취지 아래서 약간 대통령을 좀 더 위에, 그러니까 국가의 수반을 행정부에 두고 있는 겁니다. 행정부에.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는 의회가 권력을 가지고 의회가 행정부를 장악하는 건데, 대통령제라는 거는 정확하게 행정부, 의회, 법원을 나눈 다음에 행정부의 수반이 국가의 수반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 그 말하자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이 된다, 이런 어떤 약간 그 정치 권력을 선택하는 어떤 방법에서 약간 좀 다른 부분을 착안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뭐 대통령제든 의원 내각제든 결국은 국회에서 다수당이라는 거는 뭐 대통령제라 그래서 그게 뭐 힘이 없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이 정부의 수반이라는 것 뿐이지, 여전히 입법권이라든지 다수당이 갖고 있는, 왜 국회에서 다수의 의결이 돼야 법안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있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쨌든 법안을 상정시키고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의회 다수당의 권한은 막강해요. 그리고 의회의 다수당이라는 거는 국민의 여론이 일단 이 당에 표를 한번 몰아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정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당의 대표가 당 대표가 의회에서 뭔가의 어떤 할 수 있는 충분한 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걸 처리하지 않고 이제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 그리고 적법한 절차의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행사하지 않고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이 얘기가 지금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 근데 그 당 대표가 예전에 민노당이라든지 뭐 정의당이라든지 또는 뭐 진보당 뭐 이런 당처럼 뭐 의석이 하나도 없거나 또는 뭐 하나 있거나 뭐 이런 정도의 당이면은 단식이라는 것이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어떤 프레스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방송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국민의 여론마저도 거기다가 뭐 1% 2%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론도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언론도 별로 관심이 없는 마당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의사선택의 기준이 별로 없잖아요. 예, 뭐 법원을 상정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취사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가겠다 이런 경우는 역사상으로도 있었어요. 예전에 민노당의 강기갑 의원, 예, 강기갑 의원이 그 FTA, 한미 FTA 반대한다고 이제 29일간 단식을 했었죠. 그리고 또 같은 민노당의 모 의원인데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현 모 의원인데 그 의원도 해군 기지,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이제 뭐 설치하는 걸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뭐 27일인가요? 뭐 단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단식을 해도 돼. 예, 왜냐하면 어차피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치적인 정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수단도 없고 그런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도구가 없기 때문이지. 근데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수당의 대표인데도 단식 투쟁을 결정했다. 뭔가 약간 좀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국 정치를 약간 이렇게 그래도 좀 어떤 나이가 한 50 정도 되면서 이렇게 바라본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예. 뭐 예를 들면 좀 우리가 좀 더 뒤로 가서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 83년도에 민주화 조항, 민주주의 조치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전두환 정권에. 그래서 민주화를 위한 조치 5개항을 주장하면서 이 5개항이 달성이 돼야만 자기는 단식을 철회하겠다. 그래서 이제 23일, 23일이라는 정말 뭐 그 긴 시간을 단식을 했어요. 예, 그래서 23일 동안 단식을 했고 그 사람이 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실제 그 김영삼 대통령의 그 23일간의 단식이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민주화, 뭐 이한열이라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직선제까지 이제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어떤 시초가 됐다는 것은 뭐 대한민국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엄청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뭐 군부 독재가 이제 뭐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뭐 방송이고 뭐 MBC고 KBS고 뭐 다 이제 군부 독재가 다 장악하고 있고 뭐 신문 방송 다 뭐 언론 통폐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상당히 민주화에 지금 위기가 봉착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의견을 전해줄 수 있는 언론도 없고 방송도 없다. 이럴 때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이제 단식. 김영삼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다. 집에서. 이 얘기가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퍼져나가는, 신문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안 되는 신문. 이런 신문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정도가 됐을 때 단식이 먹히는 겁니다. 예, 그때 먹혀요. 또 90년대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노태우 때죠. 예, 노태우 대통령 때인데 그때는 이제 뭐였냐면 90년대 단식을 한 이유는 지방자치제를 하기로 하는 걸 왜 안 하냐. 지방자치제에 대한 어떤 본인의 공약을 지켜라. 그런 공약을 지켜라 해서 했는데 이제 그걸 안 한다 그랬는데 이걸 단식을 이제 15일인가 했어요. 단식을. 그래서 결국은 그 단식이 먹혀서 91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40년 만에 다시 군부 독재 중에인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어떤 상징이죠. 지방자치제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91년도에 시행을 하게 돼요. 92년도에 이제 선거에 의해서 91년도에 시행한다고 얘기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나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일단 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 김영삼 같은 경우는 민주화 조치 5개항을 지켜달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해달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막 한 목표가 있었죠. 지방자치제. 예. 이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또 관철을 시켰어요, 결국은. 근데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민주당 이런 것들은 이제 워낙 이제 어떻게 보면 군수정당이니까 힘들겠죠. 근데 똑같이 김영삼이나 김대중처럼 이제 야당의 당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단식을 할 때하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할 때는 약간 좀 분위기가 좀 틀린 거죠. 예, 가장 먼저 틀린 건 일단 군부 독재자가 아니고, 그리고 충분히 지금 방송이라든지 언론이 많이 다양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고, 본인이 일단 지금 다수당의 대표로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단식을 한다는 거는 뭔가 이런 느낌인 거죠. 본인이 다수당의 대표이고 당수인데 왠지 본인이 뭔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본인이 어떤 치부를 가리려고 단식이라는 어떤 그 부적절한 방법을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는 상태, 뭐 면이 안 쓴다든지 본인이 뭔가 이렇게 말빨이 안 먹힌다든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식이라는 수단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어떤 고육지책 같은 느낌이 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 사실 약간 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단식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뭐 저희가 지지하는 정당이든 아니든 이전에 어떤 김영삼이든 김대중 전 대통령들의 어떤 그 단식이 실행되고 또 그것이 관철됐을 때, 또 요구사항이 관철됐을 때 그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는 좀 온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가장 큰 거는 원내대표예요. 원내 다수당의 대표가 충분히 자기가 원내 다수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있고 권한이 있다는데, 물론 비록 대통령 제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사실 대통령제라고 해도 뭐 예를 들면 뭐 김영삼, 김대중 때는 뭐 대통령제가 아니었을까요? 그때는 아마 더 어떻게 보면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뭐 본인이 더 폭주를 할 수가 있어. 근데 뭐로 그 단식을 들어줬겠어? 그 단식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식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권력자들이, 최고 권력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며칠 굶는 거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저 사람이 단식을 해서 죽으면 우리 권력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불안감이 들 정도로 그 단식을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 명명백백히 정당한 그런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당히 핏빛처럼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요구하는 상황이. 근데 이번에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도 약간 좀 불분명해요. 뭐 폭력 정권의 뭐 폭주를 막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 약간 얘기가 추상적입니다. 좀 더 어떻게 보면 뭘 하지 말라, 뭘 요구해달라, 우리한테 뭘, 이게 없고 그냥 폭력 정권 또는 뭐 폭주한다, 뭐 얘기가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사실 뭐 다들 사법고시 보고 뭐 어떻게 보면 천재라는 소리 얘기 듣고 어떻게 보면 고시 공부해서 패스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정확하지가 못하는 거죠. 뭔가 스마트하지 못한 느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 뭔가 그냥 그게 옳든 그르든 약간 샤프하고 나이스해 보이지 않는다, 이 느낌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도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두리뭉실한 것 같아도 저도 정치학 전공했지만 정치학 전공하면서 느끼는 얘기가 뭐냐면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정치학이더라고요. 처음엔 되게 쉬워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상당한 이 정치도 논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치 논리가, 이 명분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게 바로 정치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명분을 잘 잡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정치가입니다. 이 명분, 정말 핏빛보다 선명한 그 명분을 잡아낼 수 있는 것,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것. 이번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진짜 뭔가 천재적이어서 논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명분을 끄집어내서 야 이거 해줘라, 그러면 국민들이 딱 봤을 때 맞아, 이거 해야지 왜 안 해, 이런 걸 딱 끄집어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아. 정말 뭐 그런 거, 저는 그런 게 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 그게 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안 비판하고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뭐랄까요, 건설적인 비판이잖아요. 어떻게 이 정부가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매서운 비판을 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 야 저거 진짜 너무
딱 정확하다 지금 이 시점에 이 얘기를 했다면은 그리고 단식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상당히 보면 야 그래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 대장동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얘기도 있지만 아 저 사람이 그래도 참 현실 감각이 있구나. 이 대통령 자리를 한번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뭐 폭주하는 어쩌고 뭐 폭력적인 정권 뭐 이재명에는 어떻게 보면 뭐 좀 이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지만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OECD 국가 중에서도 지금 잘 산다고 한 10번째 손가락에 드는 나라에서 지금 뭐 전 국민이 다 대학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 말 자체의 그 어떤 정확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지. 워딩이 너무 약해. 섬세하지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은 예전 같은 그런 날카로움이 좀 없어요. 국민의힘도 헛발질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봐도 대한민국 정치는 약간 미국 정치 같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프랑스니 뭐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보면 이 정치가들이 좀 더 예리해졌으면 좋겠어. 워딩도 그렇고 뭔가 논리를 좀 찾아내는 부분, 이런 부분들. 특히 당대표란 분들은 뭐 예전에 뭐 처칠이라든지 뭐 메가더 이런 분들 뭐 비록 정치인은 아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삼성없었잖아요. 예, 정말 뭐 촌철살인, 뭐 레이건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도 말을 참 멋있게 딱딱 하는데 그 말 한마디를 제대로 그렇게 못해가지고 뭐 단식이라는 것도 하면서 그냥 어젯밤에 바짝 생각난 걸 가지고 단식을 하는 것처럼 뭔가 단식을 할 것 같으면 뭔가 내가 내일 이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전 국민한테 딱 가슴을 찡 울려야 되겠다, 감동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 워딩을 준비를 못하고 뭐 폭력적인 무슨 혀짧은 소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혀 제가 봤을 땐 감흥이 안 나는 거지. 폭력적이면 어떻게 폭력적이냐고, 뭘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든지, 뭐 아니면 사용제들을 뭐 폐지하든지, 뭐 정확하게 뭐 1, 2, 3, 4, 5 정도를 얘기를 해서, 딱 이렇게 항거하는 맛이 나야지. 우리가 33개 조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3일 만세 운동을 할 때도 우리가 딱 조항을 얘기하면서 3일 만세 운동 전문을 딱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 만세 운동이 먹히는 거지.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만세만 불렀으면 먹히냔 말이야, 이게. 정확한 조항을 얘기를 하지 않는 것, 이 부분이 저는 참 마음에 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야당이고 여당이고 떠나서 대한민국의 수준을 말해주는 건데 정치가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대충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같은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야당이든 여당이든 좀 공부 좀 하고 좀 생각 좀 하고 좀 얘기 좀 하자. 그리고 좀 준비 좀 하고 얘기 좀 하자. 그리고 좀 예리해지자. 그리고 좀 정확해지자. 그리고 좀 워딩 좀 잘하자. 말도 좀 잘하자. 뭐 책에서 발췌하듯 좀 그런 걸 좀 당부드리고 싶다는 것 의미에서 오늘 이 말 좀 드렸습니다.